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은 LG 시네빔 프로젝터를 좀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NAS, 일명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프로젝터 리뷰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댓글로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동작하는 화면부터 살펴보고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런 이제 어플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진, 동영상 여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진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스토리지에 들어있는 이미지들, 그 다음에 USB나 외부 외장 하드 같은 것들을 꼽게 되면 여기에 또 이제 그 USB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NAS 서버를 이렇게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프로젝터를 켜면 이렇게 서버가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브라우저, 제가 아까 미디어2 브라우저에 이렇게 파일들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용으로 올빼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운받은 파일들을 이렇게 재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없는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스 서버에 다운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가족하고 찍은 영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찍은 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이렇게 프로젝터를 통해서 스트리밍도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 TV가 있으시면 거실이나 이제 나머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언제든지 접속해서 재생이 가능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뭐 딱히 USB 같은 거에 넣어서 귀찮게 연결하거나 하지 않아도 언제든 온에어가 되어 있으니까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올라와 있는 컨텐츠를 볼 때야 굳이 없어도 되지만 소장하고 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거나 혹은 뭐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뭐 비디오라든가 사진, 그리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프라이빗한 컨텐츠 뭐 차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아무튼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NAS 자체가 별도의 스토리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파일이라던가 뭐 자료 같은 걸 백업해 놓거나 뭐 공용 폴더 개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는 영상이나 파일을 NAS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고 태블릿으로 다운받아 본다거나 뭐 아니면 프로젝터나 거실에 있는 TV에서 뭐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할 뭐 프로젝터 활용법 외에도 구축을 해 놓으시면 꽤나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만큼 이참에 한번 집에 구축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준비물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해줄 유무선 공유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IP타임의 A2004 제품이에요. 뭐 상급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추가로 NAS 스토리지가 하나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IP타임의 NAS2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 제품끼리니까 혹시라도 궁합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요. 뭐 이미 집에 공유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NAS 기능을 막아놓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원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NAS 서버에 장착할 하드디스크가 필요하겠죠. 용량은 뭐 원하시는 만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집에 남는 하드디스크가 있으시면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NAS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서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켜둬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왕 사실 거면 서버용으로 출시된 하드디스크를 사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PC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NAS에 장착하고 랜 케이블을 공유기에 꽂고 전원을 연결하면 끝이에요. 다음으로 할 일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PC에 그 NAS를 살 때 제공된 설치 CD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CD가 없다고 하시면 IP타임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할 일은 펌웨어를 체크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다 보면 국가 설정 같은 게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관리자 계정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NAS 서버에 접속할 때 필요하니까요. 아이디 비번은 까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 하드디스크를 장착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포맷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윈도우 공유 폴더와 FTP 공유 서비스 설정을 체크합니다. 참고로 윈도우 공유 폴더는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한 다른 윈도우 사용 환경의 PC에서 접속이 가능한 일종의 네트워크 폴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고요. FTP 서버 기능도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미디어 서버 설정입니다. LG 4K 시네빔 프로젝터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서버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DLNA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당연히 이걸 사용함으로 해야 그 미디어 기기에서 로딩이 가능하겠죠. 자, 사용함으로 체크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아이튠즈 버튼은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아이튠즈에서 NAS 서버에 있는 미디어 재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IP 디스크 서비스는 IP타임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시면 연동해서 집이 아닌 외부에서도 집에 있는 NAS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파일을 스트리밍 한다거나 혹은 다운로드, 업로드도 가능하도록 한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설정이 다 끝나셨다면 이런 전체 설정에 대한 요약 화면이 나오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시스템 설정을 마치고 재부팅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기본 설정은 끝난 거예요. 자, 내 컴퓨터에 가면 이렇게 IP타임 디스크가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한 세부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PC에서 주소창에 NAS에 이제 할당된 IP 주소를 입력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입력한 관리자 아이디 비번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아이디 비번을 넣고 접속을 하시면 이런 관리 툴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미디어 서버 설정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 관리 화면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디어 서버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폴더가 여러 개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아까 파일을 옮겨두었던 미디어2 폴더를 미디어 폴더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미디어2 폴더 하위 폴더들은 모두 미디어 폴더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지정을 하면 그 폴더에 있는 미디어 파일 목록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파일이 많으시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젝터를 켜고 미디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NAS2 메뉴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를 누르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폴더가 보일 거고요. 아까 옮겨 놓은 파일을 찾아서 재생을 하면 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족들 사진이라던가 가족과의 추억을 담은 영상들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거실에서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스트리밍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곳에는 없는 소장하고 있는 영화라던가 또는 개인적인 컨텐츠들을 다운받았다가 여기로 이제 옮기신 다음에 언제든지 스트리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넣어 두셨다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 통해서 스트리밍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젝터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PC,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면 모든 기기들에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스트리밍도 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활용도가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봐도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세팅 그리고 추가적인 활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려 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